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은 어필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흡충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흡충류는 암수의 구별이 없는 자웅동체이며 두 개의 흡반을 가지고 있어 디스토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발육 시 두 개 이상의 중간 숙주를 필요로 하며 제일 중간 숙주는 어떠한 종류의 흡충일지라도 연체동물을 택해 무성생식을 합니다. 반드시 제2 중간 숙주를 거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첫 번째로 간 디스토마라고도 불리는 간흡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의 길이는 10에서 25mm, 두께 3에서 5mm 정도입니다. 사철나무 잎처럼 납작한 모양이고 자웅동체입니다. 황갈색의 두꺼운 난각이 있으며 담즙과 함께 본변에 섞여서 배출됩니다. 개나 고양이가 감염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간 비대, 복수, 황달, 야맹증, 혈변, 장출혈 등을 일으킵니다. 예방법으로는 담수어를 날것으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폐디스토마라고도 불리는 폐흡충입니다. 기생충의 길이는 7에서 14mm, 두께 4에서 8mm 정도입니다. 두께가 두꺼우며 배 쪽은 평평하고 등 쪽이 불룩 올라와 곱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알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폐에 기생할 때 증상은 기침, 객담, 객혈 등을 일으키고 흉통이 있습니다. 예방은 개, 특히 민물개나 가재의 생식을 금하고 개를 조리할 때 오염된 조리기구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코가와 흡충이라도 불리는 장흡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흡충의 성충은 1.2에서 2mm 정도이고 0.4에서 0.6mm 폭을 가진 작은 난원흉의 흡충입니다. 장흡충의 알은 담갈색입니다. 체외로 배출된 알은 물속에서 중간 숙주인 다슬기에게 섭취되어 부화한 다음 간흡충과 같은 발육 과정을 거쳐 다시 물속으로 나오고 제2 중간 숙주인 담수어에 침입하여 피낭유충이 됩니다. 담수어를 생식하면 감염되고 공장 상부에 기생하며 보통은 무증상이지만 심할 경우 복통, 설사, 식욕이상, 두통, 신경증세, 만성장염 등을 일으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담수어, 특히 은어의 생식을 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조충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절 12충조입니다. 긴 촌충이라고도 하며 성충은 길이 8에서 12m, 3,000개에서 4,000개의 체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체절은 길이가 2에서 3mm, 폭 10에서 12mm로 폭이 넓어 광절이라고도 하며 머리 부분이 갈라져 있어 열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섭취한 사람의 장내에서 급속히 발육하고 약 1개월 후 산란 개시합니다.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장애와 빈혈, 영양장애 등을 일으키지만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변 시 충체 일부가 항분으로 배출되면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방은 농어, 연어 등의 반담수어나 담수어의 생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만손 12조충의 유충인 스파르가눔입니다. 유백색의 평평한 끝 모양이고 크기는 1에서 10cm 정도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벼룩을 거쳐 양서류가 제2 중간 숙주인 조충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제2 중간 숙주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유충이 기생하는 개구리, 뱀 등을 생식했을 경우와 개구리를 닭이 먹으면 그 피하 유충이 기생하는데 그 닭의 살을 회로 먹는 것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주된 경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이 사람의 피하 조직에 기생하면서 만성고충증을 일으킵니다. 기생 부위에 따라 피하 기생, 안구돌출, 현기증, 안통, 복통, 복부 팽만감, 요통, 요합심증,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체표 가까이에 있는 것을 외과적으로 적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1년 전부터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던 중국 소녀는 결국 병원에서 두뇌 수술을 받았는데 길이가 20cm에 이르는 베이지색 벌레를 꺼냈습니다. 이 기생충은 몸 밖으로 나온 뒤에도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스파르가눔이 특정 장기로 가서 증상을 일으키거나 피부로 나오기 전엔 진단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발목에서 스파르가눔이 나온 환자는 종아리에서 또 스파르가눔이 나타나는 바람에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했고 한 환자는 수시로 출몰하는 스파르가눔 때문에 7년간 6차례나 수술을 했습니다. 후자의 환자는 공수부대 출신으로 군부대 있을 때 낙하산을 타고 깊은 산골짜기에 투하되어 부대까지 찾아오도록 하는 생존훈련을 여러 차례 받으며 숲속의 뱀과 개구리를 생으로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장을 뚫고 나가
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주로 가는 곳은 피부입니다. 피부에 뭔가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매일같이 위치를 바꾼다면, 그리고 최근 뱀을 먹은 적이 있다면 그건 10중 8구 스파르가눔이란 기생충이 피부 안에서 움직이는 탓입니다. 처음에는 아프지 않지만 스파르가눔이 자라면서 염증을 유발해 점차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도 피부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스파르가눔은 뇌나 눈, 척추 같은 치명적인 장소로 가기도 합니다. 뇌로 가는 경우 위에 언급한 소녀의 경우처럼 어지러움을 유발하거나 간질, 발작, 반신불수 등의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뇌 수술을 해야 하니 문제입니다. 음낭이나 고환으로 가는 경우도 예후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고환이 커지고 뭔가 튀어나오니 뱀이 효과가 있구나 하며 좋아하다가 결국 고환을 제거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루과이에선 9살 난 소년의 고환에서 스파르가눔이 발견되어 한쪽 고환을 드러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선충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니사카스라고 불리는 고래해충이며, 성충은 암컷 12cm, 수컷 8cm 정도입니다. 고래의 분변과 함께 해수 중에서 배출된 아니사키스 알이 각각류를 제일 중간 숙주로, 또 이것을 먹는 여러가지 해산어류, 고등어, 조기, 청어, 갈치, 대구, 오징어를 제2 중간 숙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유구각 구충의 유충입니다. 충란은 제일 중간 숙주인 물벼룩과 제2 중간 숙주인 메기, 미꾸라지, 가물치, 뱀장어, 양서류, 파충류를 거치면서 발육합니다. 사람의 근육이나 피하 조직에 기생합니다. 여기까지 어패류를 통한 기생충 감염 및 기생충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웬만하면 날 것은 피하시고 꼭 익혀 드시거나 깨끗이 씻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 마시고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